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단단히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계속 싸움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국민일보 인터뷰가 실렸었죠. 조간 딱프레스 전에 들었는데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전에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침묵을 지키다가 오후에는 좀 질책을 하는 듯한, 윤석열 총장을 질책을 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가 그런 질책성 경고를 날렸지만 전혀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이번에는 대검의 변호인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공식화해버렸습니다. 아침 조간신문 인터뷰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였죠. 중수청 신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을 해체를 하고 검찰은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만든다. 그래서 검사들은 공소관이 된다. 그래서 검찰을 아예 해체해버리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 의원들이.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중수청 신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에 대해서 아침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얼마든지 내 사표도 던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있는 세력들에게 치유의 법권을 제공하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 태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반부패 역량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과거에 수사했던 대기업 수사나 권력 수사, 보수 정권 때 했던 수사 이런 것들을 다 예를 들면서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그런 수사 못한다. 자, 지금 윤석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6개 중대범죄로 수사 범위를 축소시켜 놓고 또 시간도 안 지났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청와대가 오후에 좀 발끈했죠. 발끈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다. 자, 국회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청와대가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렇게 일종의 질책을 한 것이죠. 윤석열을 질책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주춤하지 않고 곧바로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특히 검찰 해체를 가져올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래 이것은 지금 각 지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 종합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 발표는 발표고 오늘은 일단 대검 대변인실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70여 년 형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더 강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윤석열 총장이 정말 문재인 정권과 일절을 불사한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점이 아주 절묘하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침묵을 좀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하고 대검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시점이 절묘합니다. 자, 첫 번째,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죠. 그 선거의 새로운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살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관건 선거, 금권 선거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등장을 하면서 정권 심판론 그런 상황, 그런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정권의 민낯,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하는 검찰을 이제 해체하려고 한다. 이랬어야 되겠느냐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메시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하지 않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후로 미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임기가 7월까지니 후임 검찰총장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본인이 그때는 사퇴 하나 안 하나 아무도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딱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며칠 있으면은 3월 9일 대선 D-1년입니다. 자기 대선 D-1년 이 시점을 또 절묘하게 활용을 한 것이죠. 최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추미애가 사라지면서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시점에 반전을 시도한 것 아닌가. 다시 반전을 시도해서 아마 조만간 또 조사가 있으면, 여론조사,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가 있으면은 다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또 하나, 7월 달에 어차피 임기가 만료되는데,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것을 최강욱이 발의를 했죠. 윤석열 방지법. 판사와 검사는 선거가 있기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가 3월달, 내년 3월달에 있기 때문에, 3월 9일날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7월, 임기 만료 때까지 기다리면은 출마를 아예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출마를 하려면, 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월 8일까지 윤석열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과연, 자,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연 본인이 지금 말로만 100번 직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정말 사표를 던질 건지, 자, 그것이 아마 금명간, 내일 대구 가고, 또 내일 그 지검의 의견이 취합이 되고 하면은 윤석열의 거치가 완전히 딱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시점이 절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윤석열의 핵심 사건이죠. 한동훈 검사장도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독설을 막 쏟아냈죠.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은 나를 쓰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과 같이 이 조국 사태를 덮었으면은, 눈 감아줬으면은 우리는 꽃길을 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윤석열이 차례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뭔가 내부에서 이야기가 된 것 아닌가. 자, 우리가 직업주문 났을 때다. 이런 조율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전화를 하고 한다고 그때 한동훈 전화 기록 공개되고 했었죠. 자,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윤석열의 저항, 반발, 이것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 검찰 해체, 중수청 설치, 여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그래서 꺼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빨리 퇴임하기 전에 또 선거 전에, 4월 선거 전에 이것을 쟁점화시키면은 윤석열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판을 깔아주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에서는 속도 조절론을 꺼냈는데, 자,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거세를 못 참고 본인들이 또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는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최강욱이나 이 사람들이 다 주도를 했기 때문에 거세를 못 참고 그냥 밀어붙여서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 판을 깔아주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조만간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면은 선거 분위기도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길이 윤석열이 정치로 가는 길이 되겠죠. 자, 내일이 상당히 관심을 모읍니다. 내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각 지검의 의견이 내일 다 취합을 해서 입장을 대검에서 공식 입장을 낼 겁니다. 낼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현직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지방검찰청을 가는데 대구로 갑니다. 대구지검, 고검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그 전에 지검 방문했을 때 작심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내일도 대구 선언, 대구에서 어떤 말을, 대구 선언이라고 할 만한, 아니면 대구에서 마치 출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또 불법성, 권력형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은
또 TK 대구라는 곳이 보수의 본향이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곳인데 그곳에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대구하고 인연도 많이 있죠. 윤석열 총장은 처음에 1994년에 초임 검사 시절에 첫 발령지가 대구지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대구지검의 특수부장을 했고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됐죠. 자천이 됐을 때 또 대구 고검으로 쫓겨났었습니다. 자, 대구와도 인연이 많이 있고 지금 대구에는 뭐 윤사모라는 조직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겠죠. 윤사모 모임이 회원이 한 2만 명 된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대구에 가기 전날, 보수의 본향인 대구에 가기 전날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고 대검 입장이 공개되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의 다 각본이 있는 것 아니냐. 플랜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 플랜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로 들어가는 그 플랜이죠. 그리고 아마 검찰총장직을 조만간 아마 벗어던지고 대선 가도에 들어설 그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일 대구에서 더욱 더 분명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